일본에서의 거주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이 N1 시험에 실패를 했다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N2 정도만 해도 일상적인 수준,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활만 해서 체득한 일본어로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N1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본인이 정말 제대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 그죠?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장르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라든지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부분의 어떤 폭을 좀 더 넓혀서 좀 더 다양성 있게 단순히 그냥 일본에서 체제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내가 깊이 있는 학습을 병행을 하셔야지만 N1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수 이제 N1 학습자들이 독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느 정도 해석은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N1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많은 어휘량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대충 해석은 되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이제 정답을 가려내지를 못하겠다. 이것은 이제 해석과 독해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해석은 단순히 그냥 언어를 그냥 일본어를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독해라는 것은 단순히 글로 바꿔놓고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해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본어 책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독서량이 많았던 학생들, 꾸준히 독서를 해왔던 학생들은요, 같은 독해를 시켜보면요 훨씬 더 이해하는 정도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요. 내가 그런 부분에 만약에 소홀히 해왔더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이 신문 사설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신문 사설도 열심히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일본 신문 사설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필자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글을 썼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많은 양의 어떤 지문들을 섭렵하시면 충분히 독해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JLPT에서 최고 급수가 N1입니다. 그런 N1에서 일단 합격하는 것도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합격이 아니라 그 고득점, 최소한 150점 이상 정도는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150점 같으면 단순 계산으로 놓고 봤을 때 60, 60, 60점 중에 각 파트별로 50, 50, 50점은 받아야지만 최소 150점이 되고요. 그 이상 이제 160, 170점, 만점까지도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고득점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최대한 실수를 줄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학습량 자체가 일단 100점이라는 합격점에 맞추어져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N1에 넣어놓은 어떤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다양한 양을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3번이라면 그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것만 체크하지 마시고 1, 2, 4번은 왜 오답인지, 왜 답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헤칠 수 있어야지만 독해 부분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자의 문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당연히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거 플러스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지만 자주 등장하지 않는 문제들까지 그죠?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신다면 N1에서 고득점 또는 만점까지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금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가 가미된 이후로 만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몇 개 틀렸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의외로 이번 성적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주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요행수를 바란다기보다는요, 본인이 충실히 그죠? 좀 더 다르게, 남과는 좀 더 다르게, 다른 사람들 그죠? 100을 공부한다면 나는 150을 공부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못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